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사이클이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이클 중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금리라던가 달러, 물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달러가 약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이클이 꽤나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달러 약세 혹은 유동성 증대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멤버분이 이런 식으로 좀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투자하셔서 90%의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좀 인증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죠. 4월 15일에 비트코인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에는 평소 매수비 중에 3분의 1을 매수하였고요. 그때가 언제냐?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날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서 이날 이제 첫 번째 매수에 들어갔죠. 4월 15일 이날에 첫 번째 매수 들어간 것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매수를 진행했어요. 추가 매수를 진행한 거죠. 4월 21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100억점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시피 최근에 이제 100억점과 지지라인 이렇게 딱 두 구간에서 매수,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이제 멤버분 중에서는 이제 뭐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뭐 50%, 90% 이런 식의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도 90%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그럼 제가 왜 달러 약세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왜 지금부터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달러의 약세가 귀금속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로는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꽤나 끼고 있어요. 자, 경기 침체,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낄 때 항상 들어왔던 자금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자금, 정책 자금들이에요. 이 정부 자금, 정책 자금들은 쉽게 말해서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증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 이유는 금의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달러 약세로 힘입어서 유동성 증대에 힘입어서 금이 먼저 가장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이 변곡점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가격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올라가더라도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금이 여기서 이제 상승세를 멈출 때 이럴 때에는 결국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금은 결국 디지털 금인지 혹은 실물 금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금이 강할 때는 비트코인이 기간 조정을 보이고요. 비트코인이 강할 때는 금이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유동성 흡수기 혹은 안티달러 체제 혹은 귀금속 혹은 자산의 파킹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두 자산이 똑같은 방향성을 보이다가도 어느 한 자산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에는 다른 한 자산은 쉬게 된다는 그런 규칙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달러의 약세와 그리고 전 세계의 유동성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금속 가격 특히 골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혹은 기간 조정을 보인다는 가정하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저는 이번 달에 또 우리 텔레그램방에서 멤버분들께 달러 약세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뭐 기금수라던가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꾸준하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달러 약세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 귀금속 혹은 핵심적인 원자재라던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략 한 4월 4일에 이제 분석해지는 글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제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심화될 경우 다극화 시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자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불리해 보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꾸준히 좀 분석해드린 바가 있죠. 지금 보시면 자, 4월 6일에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긴 글을 통해 분석해드렸었죠.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지만 그 과정은 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GDP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으며 훗날 대중들의 눈에는 패권 전쟁의 승리가 중국에 기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트럼프의 정부의 고립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더 심화될 경우 훗날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릴 수도 있겠습니다. Not make America great again. Yes, make China great again. 시대 흐름을 관통하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흐름인 만큼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위기와 기회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샤오펑, 알리바바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4월 6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기사의 신령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대규모 감세와 부채 한도 상향에 포함된 예산을 처리했다. 상원은 향후 10년간 추가로 1.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을 감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결의안 담겼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는데 그 이상으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거예요. 세금은 덜 걷고요. 그 이상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것이고 다만 이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하죠. 공화당은 이날 처리한 결의안이 관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제 아젠다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감세 및 부채 한도 상향 예상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남은 건 하원이고요. 상원 모두 공화당에 장악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변하거나 밀릴 수 있어도 결국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필사단 모임에서 말씀드렸었죠. 6월 정도면 연준의 양적 긴축은 마무리될 것이고 양적 완화 신호가 보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변동성이 있던 간에 큰 흐름은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필사단 모임 때마다 얘기가 나왔듯이 현 트럼프 정책은 2022년 영국을 붕괴시킬 뻔했던 트러스 총리의 정책과 닮아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으로 채권 시장의 불안한 가운데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부양과 감세안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영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경제의 위기를 빠뜨렸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와중에 정부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채권을 더 찍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급등, 채권 가치가 급락해버리면서 경제 위기가 영국에 한번 왔었던 것입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해당 통화의 가치 또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나 신뢰가 완전히 깨질 경우 이와 같이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해당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는 붕괴되는 거고요. 시장은 그 당시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감세와 부양을 동시에 할 것인지 보나마나 채권 발행을 늘려서 채권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진행하지 않을 거냐는 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트러스 전 총리는 45일 만에 사임하였고 영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행보를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영국의 채권을 무한 매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을 일단락시켰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부양, 리쇼어링과 감세, 이에 따른 채권 발행의 대폭 증가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을 이미 4월 초에 해드렸던 것이고 그 전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미국 행정부가 늘어나는 채권을 시장에 잘 소화하게끔 어떻게 도울 것인지 시장이 소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크게 갈릴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금리 급등, 달러 급락, 증시 폭락이 발생할 경우 자이든 타이든 연준이 핵북탁금 정책, YCD 등을 들고 나서야 해결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이자 100년물 국채를 다른 나라에 강매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세 상승이 이미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금리 급등 및 달러 붕괴 등의 위기를 겪고 시작될 것인지를 지켜볼 일입니다. 큰 흐름은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크게
갈릴 것입니다. 이렇게 4월 6일에 말씀드렸고요. 4월 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서 하락하던 미국채 금리가 재차 4%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마신콜에 직면한 운용사들이 지금까지 잘 버틴 국채를 팔고 위험자산에 자금을 넣어서 시정 리스크를 해지하려다 보니 생기는 흐름으로 봅니다. 지금같이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채권 매도세는 더 강해질 것이고 자연스레 금리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관세 이슈와 함께 금리 및 달러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가 빠질 경우 시스템 리스크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이 중앙은행이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못 박은 만큼 대규모 부양을 통한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4월 9일 분석글입니다.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되었고 미국채 수요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012년 영국과 비슷하죠. 세금은 줄이고 리쇼어링은 하겠다고 하니 채권 공급 증가로 인해 수요에 이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신뢰가 하락하는 것 또한 작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곧 발행될 장기채 발행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이슈겠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정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국은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중앙은행이 무지한 양적 완화에 나섰는데 미국은 어떨지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의 폭탄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도구는 크게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2018년 1차 무역 전쟁 때와 같이 이원화 가치를 크게 절하하거나 두 번째, 미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려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급등시키고 달러 약세로 몰아서 관세 정쟁을 무르게 하거나 세 번째, 아니면 유럽과 일본 등 거대 권역과 협력하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것. 셋 중 하나만 할 수 있고 셋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1번일 경우 중국 증시는 특히 내수는 장기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2번일 경우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번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중국의 정부와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띄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이 만약 협상에 응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3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하면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 상승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완화하는 것. 제가 보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관세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신흥국 증시,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곳들에는 자금의 이동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신흥국 증시와 같이 움직이고자 하는 비트코인, 특히나 달러 약세와 같이 움직이고자 하는 비트코인에는 꽤나 큰 폭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월 11일에 또 분석해드렸죠. 달러가 기공속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통화 대비로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지난 수년간의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군요. 실질적인 달러 약세 그리고 공식적인 달러 약세. 이 두 가지 모두가 형성될 경우 시대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 반해 원하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비관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옆으로 돌려 위안화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원화와 위안화는 같이 움직이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절하했기 때문에 원화도 강세 흐름을 쉽사리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달러와 위안화의 흐름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위안화가 강해질 경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기회 발생 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4월 11일 글이죠. 그리고 나서 4월 15일에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4월 21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현재로서는 매수하자마자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은 약 90%의 수익을 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달러 흐름 특히나 왜 금리가 급등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금리가 급등하면 증시도 안 좋고 비트코인도 안 좋으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미국채 금리 최근 급등하는데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하는 경제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금리가 급등했냐.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는 결국 달러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면서 안티달러라고 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최근까지 금이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금이 좀 쉬어가면서 비트코인이 다음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도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이클에 주는 함의를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꾸준히 말씀드리고싶이 기회의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